예, 뭐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다. 저희도 뭐 많이 힘들고 영업도 많이 지장을 받으시고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전염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되는 어떤 이런 질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요.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뭐 형사 고소를 또 서울시장께서도 하시고 살인죄 이런 걸로 하시고 또 이제 민사 배상 책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염병 관련 법률에 의해서 뭐 처벌이나 배상 이건 변론으로 하고 과연 형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옆에 사람한테 전파시켰을 때 이제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런 질병을 옮겼을 때 지금 서울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제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자기가 걸린 거 알고 옮기면 그런 사람들 자가 격리를 집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막 옆에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룰을 어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 죽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살인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시민으로서 좀 그 자가 격리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어떤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인죄 같은 살인이든 상해든 그런 게 적용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내가 옮은 게 확실한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옮은 게 너무 확실하다.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 사람 A가 확진자고 내가 옮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조금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도 밖에 있었고 내가 누구랑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사람한테 그 자기가 그 전염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오히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아니었고 어떤 다른 어떤 변수 개입 여지가 없을 때 그래서 그 확진자 때문에 옮았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아니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님 입장은 아니 그러면 그거는 미필적으로라도 아니 난 뭐 확진자지만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지금 미필적 고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없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코로나나 어떤 질병이 걸렸고 그래서 어떻게 되든 결국 사망했을 때 과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서울시장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신 것 같거든요. 네,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옮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건데 확진된 후에 자가격리 뭐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나오면은 그건 좀 더 고의성이 좀 짙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단 뭐 좀 의심되는 증상은 있어서 그 검사는 받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고 이게 내가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뭐 어떤 부득이하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이거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검사가 아예 없는 사람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를 일단 받았다면 일단 의심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하라는 그런 취지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안 됐더라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집안에 있어라. 그리고 뭐 고의는 없더라도 그렇게 나가서 만약에 감염을 시켰을 때는 그 과실은 적어도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죽었을 때, 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러면 살인은 혹시 몰라도 과실치사나 이런 거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 B한테 옮겼다는 게 확실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는 뭐 과실 정도는 저도 뭐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수가 그렇게 완전히 통제되고 딱 그 변수가 확실하고 그랬던 게 상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사실은.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뭐 어떤 자기 의심되는 환자가 뭐 응급 의료진한테 이제 뭐 침을 뱉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거는 고의도 있어 보이고 만약에 그 당한 그 의료진이 그걸로 인해서 확진이 됐다면 그건 인과관계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거 아니고서는 정말 이렇게 다중이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그런 부분은 정말 그 다른 변수가 개입 안 됐다는 게 참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A가 이 확진자가 B를 만나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B만 만났고 B도 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그 B가 또 다 거쳤던 그런 어떤 뭐 상점이든 어디든 그런 데서도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A에 의해서만 이렇게 감염이 됐다라고 이렇게 사실 인정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막연한 어떤 개연성만으로 뭐 손해를 다 물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청구하는 사람 쪽에서 이제 좀 그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했던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필적고의나 이런 걸로 해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변수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잖아요. 어떤 교과서에 나온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걸 과연 증명해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의심이 되는 사람은 집에 있으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놔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그 외부에 다니지 말고 퍼뜨리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로 보이기도 하긴 하거든요.